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뒷전이 된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미국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사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데 가장 주목합니다. 미국의 모든 언론은 남북 고위급 회담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최종 목표가 다른 남북의 군사회담이 핵긴장을 줄일 수 있을지 낙관하진 않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한적 군사 공격으로 지금 행정부에서 토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과의 터널 전쟁에 대비한 군사 장비도 늘려갑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골든글로브 연설로 단번에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감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LA타임스는 또 다른 TV 스타가 나라를 이끌도록 한다면 미국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가 오프라 윈프리의 골든글로브 연설을 지지하자 최고의 위선이라는 비난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화민주 양당 지도자를 만나 다카에 대한 말문을 틀 예정입니다. 플루턴이 지역구고 한국에도 잘 알려진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이 은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치솟는 주식시장의 허와 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집니다. 주식시장이 경제와 보통사람 재정을 반영하지도 돕지도 않는다는 어피니언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애플 투자가들이 애플이 장기적으로 어린이 건강에 좋은 상품을 만들라는 압력을 강하게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2018년 오늘이 9일인데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미국에서는 단 하루도 이 남북 회담 이 문제가 탑뉴스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모든 뉴스를 다 제치고 오늘까지 이제 그 탑뉴스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서울과 평양이 다른 마음으로 여러 가지 그 회담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물론 결과도 나왔습니다만은 서울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이고 북한은 세계가 그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롭게 사는 것을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제 이제 남북한 고위급 그 회담이 있었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올림픽 정신에 매료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사회담도 연다고 하니까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열 확률이 높죠. 그 결과가 좋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전쟁 위협이 줄어들 수도 있고 중국을 미국이 조금 덜 압박할 수도 있고 경제 제재 같은 것도 지금과는 지금 다른 그 방면으로 풀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모든 것은 어찌 보면 북한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북한이 주도해서 이렇게 남북 회담이 거의 그 12시간 동안 있었다고 하죠. 북한이 만약에 이제 새로운 핵 테스트 같은 것을 한다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평창 올림픽 끝나고 중반기에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에서는 새로운 도발로 보고 그러면 이제 또 분위기는 확 바뀌는 거죠. 게임 체인지가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서울에 가 있는 특파원도 연결을 하고 또 이제 BBC 방송 그 취재 기자도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들어보는데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어제 저희 저녁 뉴스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평창 올림픽에 선수단도 파견하고 예술단, 태권도단, 참관자 예전에 리설주가 그 치어리더로 왔었는데 그런 치어리더라 할지라도 어떤 형태의 치어리더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저널리스트도 오고 개막식 같이 하기를 한국이 원하고 이산 가족 얘기도 했고 임시 제재를 그 중단한다는 것도 한국이 제안을 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북한 사람들이 비행기도 타고 와야지 되고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제반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자세히 전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NPR 방송은 그 기자가 얘기하기를 가장 놀랐던 게 북한이 이 회담 자체를 라이브로 중계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국 뉴스를 통해서 이제 활자로 읽었을 때는 전부 공개하자, 전문을 공개하자 이렇게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그 라이브로 다 중계를 하자 하고 제안을 했는데 한국 측의 답변이 좋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때 이제 미국에서도 항상 좋죠 하고 bu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정했던 대로 비공개로 하죠 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미국에서 볼 때는 북한이
무엇이든지 그 자신들의 유리하게 활용하는 선전 도구로 쓰는 그 기술이 굉장히 현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남한 한국 측에서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사양한 것 같다. 그게 이제 좀 그 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팍스 뉴스와 CNN 방송이 시간마다 탑뉴스로 전하고 있는 남북 고위급 회담 그 보도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 팍스 뉴스는 이렇게 그 시작을 했습니다. Good morning. Major breakthrough giving North Koreans the chance to compete in the Olympics, but apparently that's where it ends. They're opening the door of the military talks, they say, aimed at preventing accidental conflict. 이 역시 이제 군사회담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팍스 뉴스는 바로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이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죠. 낙관하지 말라고 얘기부터 합니다. 뭐 내용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is is the kind of propaganda victory that is easily obtained when you're dealing with a South Korean government that's just desperate for some kind of opening to talk to the North Koreans. 사우스 코리안 정부가 정말 북한과 대화를 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랬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의한 북한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선전을 하게 된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이제 한국에 파견된 그 뒤에 그레그 파크 이제 그 특파원을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동의한 것, 뭐 합동 군사훈련,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안 한다고 하고 등등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핵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대해서 팍스 뉴스와 다른 언론이 이제 전하는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팍스의 특파원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the bigger issues, yes, were left unaddressed. In fact, when Kim Jong-un's nuclear program was raised by a South Korean delegate, a North Korean delegate shot it right down. 네, 아주 금방 그 핵 문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이 이렇게 얘기를 꺼내자 그냥 확 잘라버렸다. 말하자면 이런 그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NPR이나 이런 방송에서는 그렇게 그 남한이 거론을 했었을 때 북한도 뭐 그냥 적당히 그것을 얼버무리면서 지나갔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 팍스의 특파원은 완전히 그 순간 잘라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같은 그 특파원이 얘기하기를 한국에도 이번 회담 자체는 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South Korea is also a winner. It did want peaceful games. 왜냐하면은 일단의 현재의 긴장이 풀어졌기 I got to tell you, 때문이죠. from talking to the people on the ground here in the last couple of days, they are relieved. They want a break. It's been a very tough past year. They want to see a possible diplomatic route out of it, and this just 네, 정말 오랫동안 그 긴장이었던 것 풀어졌고 대화를 오랜만에 했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것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놓쳤네요. Last couple of days, they are relieved. They want a break. It's been a very tough past year. They want to see a possible diplomatic route out of it, and this just 네, 결국은 이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는가 그런 이제 희망조차도 품어볼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고 CNN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CNN 방송은 이제 두 사람의 그 전문가를 이제 그 연결을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그 군사회담을 하기로 그 합의한 것을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그 CNN 방송의 그 군사 그 커멘테이터죠. 그 전에 군에서 일을 했던 그 릭 프랑코나 씨는 대화 자체만으로도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But the 말합니다. fact that the two sides are actually talking is good. The fact that they're willing to discuss military topics is good. I think this is a North Korean. 네, 뭐 비핵화에 관한 그 문제 해답이 당장 나오지 않아도 좋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발비나 황씨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전에는 그 아주 그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을 몇 년 하고 지금은 이제 국무부에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주로 굉장히 그 강성으로 얘기를 하고 회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윈윈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What we saw yesterday, this theater was actually a win-win for North Korea, and it's a win short-term for South Korea with potentially a lot of lose. This is much riskier for South Korea. 네, 거기서 끝나지를 않는군요. 윈윈이기는 한데 사우스 코리아에는 단기적으로는 윈이지만 좀 그 위협적인 그 요소들이 포텐셜한 그런 리스크들이 많이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 한 일을 보면은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북한 문제 전문가라고 앞에 그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예측 불가능하고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 몇 개월 전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비나 황도 마찬가지로 지난 5년 동안의 김정은의 행위를 보면은 굉장히 그 예측할 만한 일을 했고 그의 목표가 분명해 보였다. 한국을 그 고립시키려는 그래서 어떠한 그 협상을 하는데 좀 북한이 강한 입장을 가져보려는 그리고 그게 성공했다는 얘기죠. We are seeing from Kim Jong-un. His strategy for the last 5 years has been very clear. It's been very predictable, which has been to isolate actually South Korea and then put himself in the strongest position possible to enter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to get maximum benefits in the short term. 네, 단기적으로는 아주 그 맥시멈 그 베네핏을 갖는 그것을 마련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이 뒤에 그 쳐졌잖아요. 앵커가 미국 역할이 없는데 하고 다시 이제 그 군사 커멘테이터에게 물어봅니다. Military discussions ar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Does the U.S. have any role in here? How should the U.S. involve itself, if at all, in what's going on? 네, 미국이 인볼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CNN의 군사 커멘테이터가 다시 말비나 황이 맞다. 말비나 황이 말한 것처럼 그 김정은의 전략이 그 주요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해서 미국을 이제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그 포지션에 Kim Jong-un has been effective 놨다. in his foreign policy. He's brought the United States to this position where the North and South are having bilateral talks and the United States is being frozen out. And if the United States want to come to the table, they're going to have to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power, which the United States will not do. 네, 마지막에 보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이제 그 미국이 들어가려면 결국은 북한을 핵을 가진 국가로 인정을 해야지 된다. 여기서 이제 또 딱 그 막혀버리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그 푸는가가 앞으로 그 모든 그 당사국들의 그 숙제가 될 텐데 일단 거기서 결론을 지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 그제 그 고위급 회담으로 평창 올림픽이 위험 속에서 진행이 될까 티켓도 팔리지 않았는데 그 많은 걱정에서 일단 뭐 피겨 스케이터 북한의 피겨 스케이터 그 2명은 오잖아요. And now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figure skaters will all be part of the Winter This is Olympics. true. Now, Colonel Rick Francona, Thank you, Balbina guys. Wong, thanks so much for being with us. 네, 그건 사실입니다. 라고 이제 공동 그 앵커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2월 16일 날 다시 그 회담을 하게 되는 것 같죠? 그리고 군사 핫라인도 다시 그 오픈을 했다 하고 실제로 군사 핫라인을 오픈한 지는 며칠 되는데 왜 이제서야 얘기하냐고 북한에서 뭐 좀 불만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정도 보면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만 오늘 그 NPR 방송이 또 다른 뉴스에서 보도하기를 지금 미국의 국방부가 북한의 터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무기도 숨기고 군인도 가서 숨을 수 있고 해서 미국의 국방부도 라디오라든가 밤에 보는 가글이라든가 뭐 손전 등 특별한 것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군인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내용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북한 사이트에 대한 뭐 미사일 그 사이트 실험장에 대한 제한적인 군사 공격 그것도 한반도의 그 전쟁이 번지지 않게 하면서 조용하게 하는 그 군사 공격하는 것 블러디 노즈 전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 테스트를 한다면 평양에 코피 정도는 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코피는 코피인데 큰 대가를 치르게 북한이 보복은 못하게 하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그 좋은 안이 실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지금 행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답니다.
아주 위험한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북한이 정말 막대한 그 포병대도 있고 핵도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하고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긴장은 그 최고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어제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남북회담의 대화가 이산가족에서 긴장 완화 어디까지 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지금 영국이나 여러 지역에서 제가 좀 중간 다리를 놓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는 거 보니까 전에 그 토니 블레어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조나단 파웨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좀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HR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은 계속 군사 옵션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굉장히 그 좋은 위치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와일드 카드를 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카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몇 개월 동안은 이제 그 잠잠하고 긴장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중반기 그때가 아마 그 심판의 시기가 될 것이다. 서로 와일드 카드를 쥐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간에.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네, 지금 오늘 그 민주당, 공화당 그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함께 만나거든요. 그 드리머 다카 프로그램 때문에 그 내용도 있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지 않았잖아요. 아마 제 잠재의식 속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골든글로브에서 연설을 하고 나서 저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야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우선 너무 갈 길이 멀잖아요. 아무리 민주당에 지금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또 반짝하는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어제 하루 종일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LA타임스가 아주 그 의미 있는 사설을 사람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쉽게 써줘서 잠시 뒤에 그 내용 이방카 그리고 대통령 뉴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수정하겠어요. 어제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그래미상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음악과 영화의 상을 그 혼돈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골든글로브 시상식이었습니다. 왜 어린아이처럼 그런 걸 따라해보고 싶죠? 좀 전에 그 북경한 의원 그 원장님이 신년 인사를 하셨는데 신년 까우어 중시 따우어 안 되네요. 그 앞에 그 한국말을 하다가 잊었어요. 그 말만 하지 않고 제가 바로 했으면 따라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뜻도 잘 모르면서 그 소리 흉내 내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일주일 지난 2018년에 여러분들 요즘 감기가 심하니까 미국에서요 건강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판문점 그 회담장 주변에 전부 그 눈발이 흘러내리고 해서 겨울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카 드리머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왔는데 부모가 서류 미비자였고 자연스럽게 그 본인들도 학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받아야지 되는 나이가 됐을 때까지 그런 신분인 것도 모르고 살았다가 영어만 하고 본인의 그 모국어 같은 것은 하지도 못하고 그런 청년들은 구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자격이 다 갖춰지면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시절에 시작이 됐고 이 사람들을 한 8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요. 오늘도 해결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예산안이 그 임시 예산안이 미국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항상 그 정치적으로 주고받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화당은 민주당이 이 드리머를 그 가운데다가 놓고 그리고는 이제
예산안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그 본인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히려 이 드리머를 이용을 해서 뭐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그 벽을 쌓는다던가 이런 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민 단속하는데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해결이 되겠어요? 미국 지금 연방 정부가 또 열흘 안에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임시안을 편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은 뭐 그런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어떤 때는 낙하 걱정하지 마라. 미국에서 다 뭐 너희들 그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언제 봤냐 하고, 그러다가 또 그 마이 친구 척 앤 낸시 하다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조금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그 미팅이 시작된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책에 관한 폭풍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미국 백악관에서 스티브 배넌이라는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던 사람이 Fire and Fury라는, 대통령이 정신건강이 또 확실한가 대통령을 할 정도로, 그리고 백악관이 너무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책에 대해서 스티브 배넌이 대통령 아들이 뭐 반역적 행위를 했다, 러시아 사람들을 그런 제안이 왔었을 때 연방 수사국에 신고를 해야지 되는데 만나고, 그것도 트럼프 타워가 아니었던가, 뭐 당선자의 그 빌딩인 뭐 이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싹 빌었잖아요. 내가 대통령 아들을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 아들 애국자고, 뭐 예전 전에 그 선거 캠페인 의장이었던 폴 매나포트를 향해서 얘기한 거고, 내가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고 등등. 그런데 지금 백악관이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저자는요, 마이클 울프는 이제 대통령과 백악관이 그 책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도 이거 나는 정말 사실에 기반해서 했다고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 백악관에서 그 스티브 배넌 물러날 때 같이 나왔던가요? 아니면 그 뒤에 쫓겨났던가요? 세바스찬 골카라고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도 강성인 사람이 또 있었죠. 이 사람이 더 힐에, 그 인터넷 매체 더 힐에 컬럼을 썼는데, 본인이 이제 그 마이클 울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은 나는 그 사람하고 인터뷰한 적도 없고 뭐 언감생심 이곳에 접근도 못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백악관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실수로 이 세바스찬 골카가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컬럼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본인이 이제 그 스티브 배넌, 그 당시에 수석 전략가를 기다리려고 백악관 비서실장, 이 사람도 해고됐지만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이 그 마이클 울프에게 인터뷰를 해라, 이 책을 쓴 그 Fire and Fury를 쓴 인터뷰를 해라 하는 그 오더를 사실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상황 판단하니까, 본인 잘했다고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된 거예요. 상황 판단하니까 인터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주 그 적절하고 예의 바르게 thanks but no thanks 하고 그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백악관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도 접근도 안 하고 책을 쓴 건 아니고요. 세라 허커비도 며칠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 뭐 10번 정도 백악관에 왔을까.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간 거죠. 아무튼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려고요. 이것은 그냥 간단히 하죠. 그 이방카 트럼프가 워낙에 그 민주당이었고 또 젊은 사람이잖아요. 남편과 함께. 그래서 때로 이제 그 민주당 이슈에 대해서는 손도 들고 하는데, 이번에도 오프라 윈프리의 그 골든글로브 자체는 못 봤는데 나중에 메시지를 보고 그 메시지도 지지하고 Times of Movement라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남자로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했을 때 이것을 처벌하고 막는 법을 만들자 하는 무브먼트거든요. 그 무브먼트도 지지한다. 이렇게 그 트위터에다 쫙 썼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잘 아는 사람 가운데서는 여배우 누구죠? 그 배우 누구도 그 알리사 그 밀라노도 아버지 단속이나 잘 하시죠.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그 뭐 기부를 한다고 하면은 이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한 그 여성들 변호 기금에 좀 내지. 어쩜 이렇게 위선적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긴 내용이 있지만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하나, 굉장히 그 오프라 윈프리가 여자고 흑인이고 유명하고 돈도 많고 뭐 재산도 뭐 한
2억 5천만 달러인가요? 25억 달러인가요? 2억 5천만 달러겠죠? 그 정도 있다고 자수성가했고 뭐 미시시피에서 엄마가 10대 때 미혼모로 이 아이를 낳아서 남의 집 청소해주면서 길렀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를.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정말 그 성공했고 또 굉장히 그 온정적이고요. 오프라 윈프리의 기본적인 의미가 기본적인 그 어떤 그 평판이요. 그래서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람과 사람이 커넥션하는 것도 잘하고 리얼 라이프도 잘 알고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처럼 될 사람이지 트럼프처럼 될 사람이 아니다. 민주당 쪽에서의 얘기예요.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 배우였지만 영화 배우협회 회장도 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다른 이력을 갖고 있긴 하죠. 그래서 워낙에 민주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라고도 봅니다. 물론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도 아니에요. 이번 대선에 나간다 안 나간다를. 그리고 주변에서도 적어도 2명이 CNN에 대선에 나가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에서요. 오프라 for president? 우리가 도대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배웠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또 그래미래요. 골든글로브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뭐 잠깐 이 분위기가 갈지 장기적으로 갈지 잠깐이겠죠. 그랬다가 나중에 또 나오겠죠. 그런데 이도 저도 다 우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현재 대통령보다 아는 것도 많고 지적 호기심도 많고 불안정감은 적고 부정직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검증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또 다른 TV 스타를 아주 정말 그 대통령으로 그 만든다는 것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오프라 윈프리의 오랜 그 파트너도 사람들에게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누구라도 환영한다. 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나갈 때 도전자가 나온다면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훈련된 인터뷰어고요. 인터뷰 잘하잖아요. 재능 있는 배우고 성공한 비즈니스 워먼, 영감 있는 연설가 내지는 뭐 골든글로브에서 웅변하던데요. 웅변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윈프리가 트럼프보다 안정적인 기질인지도 모른다. 가로 열고 누가 안 그러랴. 이렇게 썼어요. LA타임즈가. 정치적인 입장은 진보고 민주당이고 국제 국내 이슈에서 전부. 그러나 윈프리가 노스코리아나 아랍 이스라엘 등 그런 그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 현 대통령보다 준비가 됐다는 증거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다만 그렇게 선출을 한다면 미국의 그 크레이지한 엉클 대신 아주 그 관대한 이모를 선택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크레이지 엉클 대신 관대한 앤트라고 했어요. 미국은 또 다른 TV 스타가 미국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설령 그 사람이 아주 그 존중받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더라도 준비된 사람,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이슈를 잘 알고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상원 의원과 주지사가 좋은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이 TV 스타, 영화 배우보다는 비즈니스맨보다는 훨씬 낫다. 전 뭐 국무장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사설입니다. 잠시 뒤에 요즘 그 한인타운에서도 아니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도 얘기를 해, 공화당도 얘기를 해, 뭐 다우는 사상 처음으로 25,000을 쳤다고 해. 우리는 왜 그러는 거야? 타운은 왜 그러지? 아무리 타운과 저쪽에 그 주류 그 경제계가 좀 그 스텝이 속도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경제가 좋다고 보통 사람들께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어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캐틀린 램펠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그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요즘에 뭐 주식시장도 저렇게 좋다는데 경제가 좋다는데 이거 뭐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이 경제가 건강하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 중간층 재정이 안정적이라는 것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식시장을 바라봐야지 되는 요즘의 그 중요한 어떤 그 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세금 감면이 많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세금 제외한 그 이윤이 늘어나죠.
기업이 확장을 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이 아니더라도 그저 이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될 때 주식시장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요즘 그 주식시장이 이렇게 화랑인 것에 대해서 주주들은 첫 번째 그 주머니에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회가 다 그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기업의 소유주가 사람인 건 맞죠. 그러나 주주는 부자 미국인이거나 상당수의 외국인도 있죠. 근데 다 부자여야지 되는 거예요. 부자여야지 계속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마켓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2009년 이후 주식시장이 이제 올라가긴 했는데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2009년은 이제 버블이 있고 나서 그 이후예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면 올라오는 것이고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면 내려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켓 데이터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는 의문도 조금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그 언론은 주식으로 그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을 판단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볼 때는 믿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오바마가 트럼프보다 훨씬 임기 첫 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2배 이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오바마가 잘해서 꼭 그랬겠어요? 그때도 그 전에부터 이렇게 왔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랬죠. S&P 500가 오바마 1년에는 42.19%가 올랐는데 트럼프 1년에는 20.97%밖에 안 올랐습니다. 다우는 오바마 첫 해에는 34% 올랐고 트럼프 첫 해에는 28%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오바마는 이제 리세션 있고 나서 바로 그 첫 번째 해였고 트럼프는 지금 막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때 딱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운이 좋았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아서 경제가 괜찮다고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들어간 지 몇 개월 됐는데 경제에 대해서 무슨 정책을 써서 그 정책이 효과를 봐서 경제가 막 지표가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켓도 이제 그 마켓 길대로 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설명하기 좀 힘든 그런 것도 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마켓이 올라간 것도 있다는 것 인정하고요. 그러나 지금 무역전쟁 위협이 여전히 있고 연방정부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있고 북한의 핵 위협도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항상 이제 그 빠져나올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미국 또 하나 그 주목받지 못한 게 있는데 미국의 주식시장만 오른 것이 아니라 2017년도에 세계의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다른 개발 국가들이 미국보다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S&P 500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97, 21% 올라갔으면 유럽과 중동 아시아 퍼시픽 이런 국가는 조금 더 올라갔네요. 22% 올라갔으니까 지금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윗에 이런 세계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없었다. 그거는 사실은 그 사실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 이것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대통령도 새로 들어오고 세계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여러 가지 미국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향 같은 것들이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애플의 투자가가 요 며칠 사이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장기적으로 그 아이폰을 쓸 때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나쁘다 하니까 굉장히 큰 애플의 20억 달러 애플 주식을 갖고 있는 2명의 주주가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이 곧 사회 경제적인 건강도 된다 하면서 지금 어린이가 그 스크린을 많이 보고 있는 그 시간 이런 것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10대의 반은 하루에 4시간 이상 그 스크린을 보고 2016년 조사에 따르면 50%는 저 중독됐어요. 저도 휴대폰 중독됐어요. 휴대폰으로 저 뉴스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트너들이 이제 큰 테크놀로지 회사의 창업자들은 하고 돈 벌고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다 손 털고 나가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애플은 저희는 하드웨어를 팔아서 돈 버는 거지 사실은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하드웨어지 거기서 사람들이 스크린으로 보고 하는 건 앱도 보고 뭐도 보고 인터넷의 소프트웨어인데 그런 것은 부모들이 컨트롤해야 되고 나머지 그 앱 회사들이 컨트롤해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어쨌건 애플도 하드웨어를 팔던 뭘 팔던 어린이 정신 건강에 그 휴대폰 자체가 손에 쥐어지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라 하는 게 지금 그 투자가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든 사회를 이 테크놀로지가 단기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이런 그 자성하는 소리가 전에 그 페이스북 초기에 그 CEO였었던 사람이 지난해에 그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말을 했는데요. 어쨌든 애플의 투자가들은 좋은 제품 만드십시오. 돈 많이 버는 거 만드십시오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에, 정신 건강에 좋은 것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압력을 넣는다는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였고요. 잠시 뒤에 달라스 모닝 뉴스에 좀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달라스에 있는 그 학교에서요, 중학교에서요, 아빠와 함께 아침을 이런 이벤트를 했답니다. 원래 이 선생님이 한 그 교장 선생님이요, 50명 정도 학생들은 참여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150명 정도 그 보이들인데요, 11살에서부터 13살까지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미국은 가정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아빠가 아닐 수도 있겠다. 아빠의 피규어도 괜찮다라고 했고, 그래도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이제 그 모든 학생들에게 다 어떤 그 멘토 같은 그런 그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어린이들에게 이제 그 아빠 피규어로서 자원봉사를 할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했더니 나흘 동안에 한 400명의 남자가 관심이 있다고 했고, 결국 당일날에는 600명이 등장을 했는데요. 공직자, 무슨 뭐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그 경관, 비즈니스맨이 등장을 해서 어떤 사람은 뭐 타일을 어떻게 매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전부 그 아이들에게 타일을 그 보이들에게 설명을 해줬고, 군인이어서 이제 군인이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은 경매하는 것이 어떤 과정인가, 본인이 이제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 학생들에게 앞으로도 그 멘토가 된다고 하는데, 학교와 커뮤니티가 함께 그 일을 할 때 이런 좋은 결론이 나오는군요 하고 그 달라스 모닝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Bill All Day Middle School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nd 네, 트럼프 this 대통령이에요. really does include a very strong amount of different things for border security. I think everybody in the room. 네, 결국 그 나카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국경 강화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방금 전에는 최인 이민 그 가족과 가족이 이렇게 계속되는 그것은 끝내야지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Bringing in many people with one and 나카는 결국은 그 국경 안전과 같이 가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오프라 윈프리가 대선에 나간다는 얘기 많던데 어떤 내가 오프라 윈프리를 아는데 절대로 그 사람 대선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가면요 내가 이겨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